조선 초기의 평양에 아주 착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도 순종적이어서 모든 일을 그녀의 뜻대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존감을 지켰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명령의 뜻으로 단지 고개를 끄덕이곤 하였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는 오늘 먹을 쌀을 얼마나 할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각하게 숙고하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느 날은 손가락 2개를 펼쳤고 어느 날은 3개를 펼쳤습니다. 며느리는 그녀의 명령대로 조용히 부엌으로 가 밥을 했습니다. 2개 혹은 3개 주름진 손이 명령하는 대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파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눈물로 온통 젖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집에서 시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매일 명령하던 시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오늘 얼마나 밥을 할지 말해주는 그녀가 지금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렸고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의 헌신이 기뻤습니다만 쌀을 얼마나 밥을 해야 하는지 매일같이 물으니 대답해 주는 것에 그만 지쳤습니다. 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옹기 장이에게 실물 크기의 어머니 모습을 진흙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한 손은 2개의 손가락을, 다른 손은 3개의 손가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진흙으로 된 시어머니를 색을 칠하고 옷을 입혀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부엌 옆에 적당한 장소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잃어버린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에 몹시 기뻤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곤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을 얼마나 해야 할지 궁금할 때마다 그녀의 어머니를 보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에 2 손가락을 보았다면 그날은 2개 분량의 밥을 만들었고 만일 그녀가 언뜻 3 손가락을 보게 되면 그날 밥솥은 끓는 쌀로 넘치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진흙으로 된 시어머니 때문에 행복했고 남편은 그녀의 행복함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오직 2 사람이 사는데도 몇 주 안에 쌀 자루가 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물었고 그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남편은 궁금했습니다. 둘이나 셋 정도로 매일 밥을 하는데 이상하지? 우리는 배불리 먹지도 않잖아. 엄마가 살아있을 때 둘이나 셋으로 밥을 했어도 배가 부르도록 먹었잖아. 그녀는 낮은 목소리를 대답했습니다. 우린 둘이 아니에요. 셋이에요. 당신은 엄마를 뺐군요. 항상 나는 밥을 먹기 전에 어머니에게 밥을 차려드려요. 그리고 남는 밥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내 말을 믿는다면 엄마는 전보다 더 많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어머니가 쌀을 먹어 치운다니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있는가. 그는 분노에 차서 부인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진흙 시어머니를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2번씩 젊은 부인은 전통대로 시어머니 앞에 밥그릇을 하나씩 깔고 음식을 놓았습니다. 그녀가 부엌으로 가면 이웃집 부인은 재빨리 벽에 구멍을 내고 모든 음식을 훔쳐서 가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집 부인은 밥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며느리는 그녀의 시어머니가 늘 차려놓은 밥을 다 먹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결백함은 이제 거리로 내몰려진 것입니다. 그녀는 가련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모형을 팔에 안고 밤을 뚫고 걸었습니다. 어둠이 무서워 울고 기도하고 운명을 저주하면서 걷고 걷다가 마을 밖의 숲에 왔습니다. 어둠의 공포에 오싹하여 시어머니를 가슴에 꽉 움켜 잡았습니다. 전에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던 불쌍한 젊은 여인은 모든 작은 소리에도 놀랐습니다. 어떻게든 나무 가지에 시어머니를 붙잡아 매달고 천으로 자신을 나무의 가지에 묶었습니다. 그녀가 떨며 나무에 앉아 있는데 커다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장한 수염을 기른 사내가 횃불을 들고 잡목을 지나 그녀가 있는 나무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이나 생김새가 흉악스러워 그녀는 그들이 산적들일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피곤한 듯 등에 진 가방을 내려놓고 약탈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횃불 아래에 언뜻 보이는 그들은 마치 그녀에겐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가련한 여인은 두려움으로 몸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녀가 잡고 있던 지능 모형의 시어머니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나무 아래 도둑들의 바로 앞에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둑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극심한 공포로 기절을 해버린 젊은 여인은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악몽에서 깨어나 보니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세 조각으로 잘려진 시어머니의 모형이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보석들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고 꿈도 꿔본 적 없는 엄청난 보물을 준 것에 대해. 몇 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화가 잔뜩 난 남편이 다 깨진 지능 모형의 시어머니를 들고 다른 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문 앞에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돌아온 그녀를 꾸짖었으나 값 비싼 보석을 가지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짐 안에 있는 보물에 꽂혔습니다. 조심히 안전하게 안에 넣어두고 그녀를 따라 숲속의 그 나무로 돌아와 남아있는 약탈물들을 모아 비밀스럽게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보석들을 바닥에 펼치고 정리하다 보니 이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부인을 옆집으로 보내 저울을 빌려오되 절대로 무엇을 달아보려 하는지 들키지 말라 하였습니다. 옆집 여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큰 그릇과 저울을 빌려서 무엇을 달려고 하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인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웃 여자는 저울 그릇에 몰래 악교를 붙여서 빌려주었습니다. 저울이 돌아왔을 때 이웃집 여자와 남편은 저울 바닥의 악교 사이에 반짝이는 보석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무일푼 가난뱅이인 옆집인데 저울로 달 만큼의 그렇게 많은 보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젊은 부인에게 바로 달려가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순진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모험과 위험 속에 있었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시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나무 위에 머물렀는지를, 얼마나 놀랐는지를. 그녀는 이 모든 행운은 시어머니가 한 것이라고 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교활한 이웃 여자는 죽은 시어머니가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믿을 만큼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이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주 큰 진흙 인형을 만들어 부인의 팔에 안겨주고 숲으로 가라고 하자 그녀는 거기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바보 같은 옆집 여자가 가져온 보물만큼 집으로 가져올 수 없다면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계획을 굳게 믿고 조심스럽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대한 대로 같은 도둑들은 횃불을 들고 그날 약탈한 것을 나누기 위해 나무로 왔습니다. 그들이 짐을 풀어놓자마자 그녀는 인형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커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즉시 그 도둑들은 도망을 갔지만 이번에는 그리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이 일이 생겼을 때는 미처 몰랐지만 지금은 이 소리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나무에서 한 여자가 내려와 보물을 훔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그들은 달려가 전날의 보물을 가져간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나무에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음날 싸늘히 죽어간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